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SMAT B 모듈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SMAT는 A, B, C 모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접점의 직원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과목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B 모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접점에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략을 가지고 평상심을 잘 유지해서 조직 전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는 그 자격증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내용이 아마 조금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영학적인 베이스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접점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 메이킹, 뭐 회의 이런 것들도 조금 배우셔야 되지만 전체 우리 조직에 있어서 이 서비스라는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운영진의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BC 모듈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경영의 운영진의 어떤 시각으로 글을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B 모듈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서비스라는 것을 마케팅하고 세일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면, 자, 이번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요 하나하나에서 어떤 식의 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의 접근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두 번째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소비자 트렌드라는 책을 보시면 올해 2019년도 제일 하단을 보시면 매너 소비자라는 단어가 우리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고객도 구매를 할 때 반드시 거래선상에서 지켜야 되는 룰을 매너 있게 지키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만 고객만 생각하지 말고요. 파는 사람 입장도 이제는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공정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정서적인 피해를 너무나 주는 고객을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고객들도 매너 소비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걸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공정하게 서로 간에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 소비 트렌드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 고객들도 잘해야 되고 또 한 번 오신 고객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이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고객의 관계 관리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서 수입을 높인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급자가 요만큼 수요자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 물건이 한국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 관리, 한 번 산 사람, 두 번 산 사람, 10번 산 사람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이해를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CR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점에 있어서 고객이 어떠한 경험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 하는지, 어떠한 경험을 해서 만족해 한다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CRM 차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또한 잘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서 고객들이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게 10번 그리고 인생을 같이 가는 겁니다. 고객과 함께.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이런 게 기업들과 우리 거래 관계에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과에 있어서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거 공부를 해 두시면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관리도 돼요. 저는 SMAT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삶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의 어떤 생일, 가족 관계, 그다음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가 다음번에 만날 때 그걸 고려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너네 아들 어디 유학 간다던데 잘 갔니? 라고 기억했다가 물어줄 때 친구들은 어머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알아주니? 라고 하면서 더 역시 나의 절친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SMAT는요 비즈니스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녹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상에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파트가 바로 VOC 분석과 관리, 컴플레인 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 기업에는 많이 이렇게 장치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우체국을 갔을 때도 우체국의 한 코너 가시면 이렇게 새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메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써서 넣으라고. 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테이블 위에 버젓이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라고 뭐 직원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생산본부 같은 경우에도 복도마다 조그만 요런 뭐라 그러나요? 그 유리함 같은 곳이 돼 있어서 펜이랑 메모지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편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VOC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또 고객의 어떤 소리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마련돼 있죠. 그래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뭐 여러 형태로든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테이블에 있는 그 엽서 한번 쓰신 적이 있는지, 병원에 가셔서 일반 창구 옆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카드를 한번 쓰신 적이 있는지. 사실요 이것도 애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시간을 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죠.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 그걸 잘 하는 고객들, 매번 하는 고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객이 무슨 생각하고 있지? 고객은 지금 어떤 의견을 낼까? 맨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 그 고객의 그 생활 환경, 정서 상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건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잘 접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접수할 것인지 오프라인상으로 접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물어서 데이터를 알 것인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주시면 사은품 뭐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고객의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고객 그 평가 의견 주시면은 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홈쇼핑 이런 데는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뭘 더 주니까 그냥 시간과 노력을 당연히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의견을 올리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아주 질문 사항이 짧아야 돼요. 많으면 고객들이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뭐 로켓 뭐 이런 그 배송을 한다라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딱 2개인데 그림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고만이라도 평가를 해달라. 아니면 딱 뭐 2가지 정도로 어디가 불편했는지만 체크해달라. 뭐 이 정도로 아주 시간을 적게 쓰고 고민을 덜하게 하는 질문들로 했을 때 고객이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서점에는 딱 2가지로 나눠서 요 2가지도 뭐 1초, 2초도 안 걸리죠. 그래도 100원, 100포인트라는 걸로 환원해 줍니다. 돈으로. 이렇게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고객의 시간과 정성을 이렇게 달라라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뭐 피자 회사 한 군데도요. 이러한 거는 접수를 잘해요. 그런데
막 써달라고 해서 써줬어.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아무 시정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야, 알려달라고 알려줬더니 바꿀 것도 아니면서 왜 시간과 노력을 쓰라고 했지? 라고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잘 들으면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 기법에 있어서도 수집하죠. 그걸 데이터를 다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과 잘 공유하고 개선해서 고객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견을 잘 개선해서 처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경영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거는 VOC에 해당해서 칭찬이다. 이거는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다. 이건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잘 관리해가지고요. 이거를 데이터를 누적해 가는 거예요. 누적해 가다 보면 시설의 문제에 대한 VOC가 많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VOC가 많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휴먼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쭉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고객 만족이 훨씬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객의 소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서 우리 경영 환경에 반영하는 이러한 일들은 접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중간관리자 이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뭔가 어디가 불편했다. 이러면 고객들이 컴플레인, 투덜거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보상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했다 그러는데,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모 뷰티 헤어샵에 교육을 갔다가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게 머리가 이렇게 시술이 돼서 막 이렇게 만지는데 부서지는 거예요. 고객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르기도 어렵고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결심을 해야지 머리 스타일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 컴플레인, 원장님 어떡해요, 속상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대응하시는데, 그럼 돈 안 받으면 되죠. 이렇게 얼마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고객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컴플레인이라는 것, 물론 이렇게 머리가 바스라질 정도가 되면 반드시 변상이라는 건 따라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분이 하신 건 몇 번 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놀랐습니다. 머리가 부서져서, 그리고 제가 원했던 스타일이 안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서를 먼저 건드려 주셔야 돼요. 아, 고객님, 우리가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고객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라고 정서를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되는데, 갑자기 클레임의 어떤 반응으로 해결 방안으로 나가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플레인의 개념은 정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시면 존 굿맨의 법칙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을 사러 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가죠. 어떠한 감정의 어떤 그 터치도 없이 플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가면 다시 재구매하러 올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을 한번 건드렸어요. 이게 불편해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는데 이 업체 측에서 너무나 성심성의껏 그 컴플레인의 리커버리, 회복을 했죠. 그러면 갔던 고객이 기억을 하고 되돌아올 확률이 60% 이상이 된다는 걸 존 굿맨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 굿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때 있죠. 감정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컴플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속상합니다 라고 할 때 감정을 불편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될 서비스를 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편했어. 여기 안 오면 되지 하고 갈 사람들은 절대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왜 감정을 써? 괜히 내가 왜 얘기를 해줘?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싸울 이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객은 떠나버리거든. 떠나버리면 될 걸 괜히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컴플레인을 하느냐? 제
이용할 고객들이 반드시 투덜댑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덜거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으로 딱 들으면 좀 속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대응하시면 고객도 내가 회사에 보탬이 됐네. 오늘 좋은 일 했네. 라는 긍정 심리를 안고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응 원칙에 있어서는 고객님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객님 불편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과라든지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경청하고요. 자, 이 사람이 원하는 컴플레인은 뭐야? 요렇게 바꾸면 좋겠는데요. 라는 말일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 방법까지 우리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사과, 한 번 더 사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 사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고객은 감정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고객님 이러이러하게 불편을 드려서 이렇게 해결되기까지 여러분께서 고객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라고 재사과했을 때 고객의 마음은 훨씬 더 잘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이 있어요. 대응 원칙들이.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컴플레인에 대한 부분이 VOC, 컴플레인,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클레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배상. 시험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 클레임의 문제고요.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컴플레인에 대한 문제,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VOC에 대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3과가 여러분들 우리 SMAT는 문제 유형이 5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오지선다예요. 자, 5가지 중에 골라라 하는 걸 오지선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OX 문제예요. 이게 맞냐 틀렸냐. 맞냐 틀렸냐. 자, 지금 이게 VOC냐 클레임이냐. 맞냐 틀렸냐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VOC의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오지선다도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박스 안에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음 중 고객이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 사항을 적어준 카드를 무슨 카드라 하느냐라고 하면 이 박스 안에서 VOC 카드라는 걸 찾아서 번호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연결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사례형 문제예요. 지금 이 고객의 불만 사례가 어떤 직원은 이렇게 대응하고 어떤 직원은 저렇게 대응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해서 사례, 그러니까 B모듈에 있어서 비즈니스 진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사례형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 3과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째 유형이 이걸 다 섞어놓은 유형의 문제를 통합형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SMAT 문제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 그다음 통합형 문제, B모듈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 자체가 우리 이 3파트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3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분량도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좀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3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서비스의 유통관리예요. 자,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서비스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역을 나와서 바로 백화점이 있고 역을 나와서 바로 커피숍이 있다면 그런 곳을 우리는 부동산 전문 용어로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이런 곳은 당연히 임대료가 높고 땅값이 높겠죠. 그리고 새로운 건물 이런 것도 당연히 임대료가 높겠죠. 자, 이렇게 자본이 많은 기업에서는 그걸 실현할 수 있지만 자본이 없는 기업에서는 이게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서 아주 멀리 우리가 역세권이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경쟁력을 삼으시겠습니까?
자, 2시간 거리에 어떤 백숙집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 이렇게 여러분들 뭐 도심 안에 백숙집이 있어도 가시긴 하겠지만 자연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백숙집 이럴 때는 뒤에 좀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냇가도 있고 이러면 더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의 어떤 차별화, 그 다음에 양의 차별화, 아니면은 정말 뛰어노는 닭을 볼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을 때 고객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면 좋은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입지 조건이 중요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백숙집처럼 산 밑에 있어서 좋은지 이런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라인 구매가 쉽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푹 쉬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쉬고 싶다는 어떤 휴식에 관련된 부분은 멀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통에 있어서 제품에 따라 가지고 채널을 달리하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 좋을지, 오프라인으로 판매했을 때 좋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걸 섞어서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보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온라인 구매가 월등히 넘어서죠.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넘어섰기 때문에 전자적인 어떤 유통 경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적 유통 경로 관리를 잘 하시라고 이 문제도 빈번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의 유통 관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되게 맛있는 집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집이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를 내서 좋을까요? 안 내서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통 채널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들도 유통의 하나의 또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유통에 있어서 프랜차이즈화 할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트 할 것인지 아니면 브로커를 끼고 할 것인지 이렇게 유통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과에서 보실 부분은 유통의 채널들의 이름, 명칭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일상에서 우리 보면 에이전트, 축구 에이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약상끼리, 그러니까 마약을 필요로 한 사람, 파는 사람 사이에 낀 사람은 우리는 브로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또 간혹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징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노하우를 다 뭐예요? 돈으로 사는 거죠. 인지도를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유통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프랜차이징, 에이전트, 브로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기억하시면은 훨씬 공부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 있는 우리 이 직원을 뽑을 때부터 좀 잘 뽑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절박해서 취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모든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막상 현업에 이렇게 보내놓으면 저 인사 꼭 90도로 해야 되나요? 저 이상한 유니폼 제가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의 그 갈등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는. 그래서 이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어떠한 역량이 뭐예요, 여러분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깜냥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 많이 대응해야 되는 그 직무인데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내향성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면 그 직무를 맡았을 때 어떨까요?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성과도 안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해서부터 우리가 조금 잘 채용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관리자들은 A모듈의 디스크, TA 교류 분석, MBTI 공부는 따로 전문적으로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원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향형인 친구가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가르쳐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접점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에 이미 사회에 나와서 경제 활동 안에서 하는 교육을 산업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산업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성년자가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수 없잖아요. 자, 이 성인들은요, 의식주, 나와 먹고 사는 문제, 나와 급여와 관련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이거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학령기의 아이들이 꼭 이순신을 배워서 나와야 되고 세종대왕을 알고 졸업을 해야 되는 거 하고는 달라요. 성인들에게 이순신을 또 가리키면 저 배웠던 건데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접근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인 교육을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B모듈의 중간관리자들은요, 학령기 교육생들 대하듯이 직원들을 가리키면 절대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성인들은 어떨 때 몰입을 해서 공부하는지, 어떤 교육훈련 방법을 취했을 때 가장 기업이 효과적인지, 자, 이 안에서 우리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멘토링하고 코칭을 하고, 그리고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럴 때 정서노동이란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이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직무를 잘 수행해내도록 하는 마음, 이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코칭,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B모듈에 있어서 중간관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B모듈을 꼼꼼히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C모듈에 대해서 저하고 만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